그러면 이제 출소를 하면은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까지 이제 이 조두순이 가는 집 주소가 공개가 안 돼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게 조두순이 가서 살게 되는 집 주소를 그 인근에 있는 뭐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는 배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두순의 경우에 전자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발찌를 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동하는 뭐 예를 들자면 놀이터나 학교 앞에 가서 오랫동안 배회하게 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들이 이 사람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보호관찰까지는 적용되게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활보하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아동 6명을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살고 나온 박모 씨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수용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완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검찰이 보호수용을 추가로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일종의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설에 이제 연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이 되면요. 네네. 네. 일종의 보완 처분으로서의 보호수용, 또 심리치료도 제공해달라, 치료 목적으로서의 보호수용 제도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사실은 논쟁을 많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묻고 싶은 게 가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우리가 호소를 하느냐. 기사를 봤는데 피해자가 그래서 좀 이사를 갔다고 좀 네, 기사를 피해자가 사실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사 비용을 마련을 해드려가지고 이분이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네, 참 네. 정말. 예. 친구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데 당연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친구들까지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이 아이를 더 악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됐는데 그것을 결국은 가해자가 돌아가서 지금 다 파괴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그 가해자, 돌아온 가해자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살던 기반을 버리고 지금 이사를 간 상태고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나라의 사법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자에게 엄벌만 하는 게 정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를 회복을 시키는 게 사법 정의의 목표가 돼야지. 이제 형사사법 제도가 모든 게 범죄자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다.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는 이분의 고통은 아직 완치가 안 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제도가 이분의 고통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어떻게 지원을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사실은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모든 것들이 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 아니 저 혹시 우리가 쓰는 일상에서의 범죄 용어 중에 혹시 좀 바꿔야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뭐 리벤지 포르노 뭐 이런 용어들. 예. 포르노도 아니고 리벤지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건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옛날에 사랑했을 때 찍은 영상 이런 것들 막 유포하잖아요. 그래놓고 거기다 타이틀을 리벤지 포르노 이렇게 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용어는 무지하게 많고요. 연쇄 성폭행범을 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피해자는 걔한테 물린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희화화하는 용어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배려 없는 용어들, 그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되죠. 용어 선택 하나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조습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교수님 기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누구인가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 뭐 범죄자들을 워낙 보니까 그보다도 더한 사람이 없죠. 웬만해 가지고는 저는 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에게는 격분하네요.
아 그러세요? 어떨 때? 뭐 어떤 때 격분? 가끔. 예. 뭐 때문에 격분하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거 마트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물건 카트에다 막 집어넣을 때 마구 격분합니다. 뭘 지금 최근에 뭐 때문에 격분하셨습니까? 어떤 물건 때문에 그렇게? 뭐 집에 김치 있는데 김치 요만한 거 하나 사겠다고 있는데. 있는데 집에 아 근데 또 왜 집에 이렇게 김치가 있지만 또 마트에서 파는 거고 맛있게 생긴 게 있어요. 맛있겠잖아요. 예. 요만한 거. 그거 하나 사다가 저한테 벼락 맞았죠. 근데 그거 아니 근데 그거 하나 좀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지. 아 집에 김치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다, 촉발하다라는 뜻의 이것은 원래 총의 방아쇠를 가리키는 사격 용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켜 재경험을 유발하는 자극으로 특별한 행동 패턴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어려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예. 리트리버 아닌데 뭘까요? 뭔가요? 정답은 예. 트리거입니다. 아 트리거. 트리거 교수님. 역시 돈 되는 거는 제가 좀 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거 한번 한번. 써보시죠 교수님. 안 뽑아요? 네. 아 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교수님 제가 한번. 아 집에 보내드립니다. 네. 좋은 거 나와라. 어이 뭐야? 자 브런치 세트. 교수님이 딱 앉아주는. 짐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크다. 이게 토스트고요. 예. 아우 잼 가방이요. 아우. 교수님 웃음이 많으시네요. 예, 잼 가방. 오늘 의상하고는 잘 어울려요. 네. 교수님 뭐 솔직하시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